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충남 지역은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인 34.68%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는 관리 부실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이 후보자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론은 지금에서 후보자 선택 기준 등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현대제철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보령 해저터널에서 차량을 세우고 기념 촬영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는 등 위험천만한 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고된 것만 모두 10여 건으로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4일과 5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충남 지역의 투표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습니다. 자, 역대 사전투표율 중에 가장 높은데요. 네, 그런데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전국적으로 관리 부실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당진에 있는 한 사전투표소입니다. 투표를 기다리는 줄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인근 주민들은 물론 주소지 투표가 어려운 시민들도 일찌감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선거 당일에는 근무일이기 때문에 오늘 월차를 내서 투표를 하러 왔습니다. 저는 여기 살지는 않는데 저기 거주지로 가야 되는 게 혹시 못 가게 되면 한 표 잃을까 봐 했어요. 충남 지역 사전투표율은 34.6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일부터 이틀 동안 전체 유권자 179만여 명 중 약 62만 명이 참여했는데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입니다. 지난 19대 대선과 가장 최근 선거인 21대 국회의원 총선의 사전투표율과 비교하면 약 10%포인트 높습니다. 전국 평균 투표율은 36.93%로 전남이 51.4%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가 33.7%로 가장 낮았습니다. 충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2번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분산투표와 초박빙의 진영 대결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실상 저는 그제까지는 누구를 찍어야 되겠다 그렇게 장담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제 안철수나 두 분이 또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봐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확실하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투표에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일단 네거티브가 너무 심해서 사실 공약 위주로 결정을 했고요. 지금까지 일 잘해왔던 후보를 선택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투표는 전국 곳곳에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일부 유권자들은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받는가 하면 기표한 투표용지를 상자나 바구니 등에 넣게 한 뒤 투표함에 옮겨 담기도 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두 차례 사과를 하고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선거 당일 기존 임시투표소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확진자와 격리자는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끝낸 뒤 저녁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하고 기표용지도 직접 투표함에 넣을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모두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나 격리자 분들은 일반 선거인이 투표를 마친 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의심 사례가 접수되고 시민단체의 추가 고발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의 준비 부족이 사전투표일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다가오는 수요일은 유권자들의 축제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12명의 후보들은 전국 곳곳에서 막바지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후보자를 향한 유권자들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여론은 지금 서경 기자입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여야 후보들의 정쟁이 더욱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지역의 현안 사업을 놓고 부딪히기도 하고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는데요. 먼저 후보자들의 논쟁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대선 진행 과정에서도 이념 갈등, 대립, 적대의식 정말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통합의
정치를 하고 시민들을 포용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헐뜯고 닳고 과연 이래가지고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나쁜 것만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거 정말 싫어요. 국민들이 마음 졸이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로다가 정치하는 지도자라고 할까요? 오를지 또 내릴지 점점 더 예측이 어려워진 부동산 시장도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부동산 문제 같은 거 이런 거죠. 야당하고 여당하고 가리지 말고 뽑아가지고 운영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사는 가고 싶은데 이게 또 집값이 안정이 안 될까 봐 지금 최고치일까 봐. 하여튼 대통령 이번 새로 되시면 이제 집값도 물론 안정시켜주면 좋지만 학부모 유권자들은 교육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바뀌고 또 바뀌는 입시 정책도 정형화된 교육 과정도 모두 걱정입니다. 캐나다나 스위스는 이렇게 좀 그런 쪽으로 복지가 잘 되는 나라로 이민 가고 싶다는 가진 게 많으면 그런 쪽으로 좀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 많이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문화적으로 콘텐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런 콘텐츠를 많이 개발해서 아이들도 다양하게 어른이 될 수 있게 성장할 수 있게 돕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간절한 소망이 잘 전달되길 바라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유권자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지 오는 9일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지난 2일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당진 현대제철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7일 경찰과 합동으로 현대제철 당진 공장과 서울 사무소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입건하고 당진 공장 고로사업본부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노동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5일 당진 공장 사망사고 발생 사흘 만에 현대제철 예산 공장에서도 2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졌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에서 위험천만한 불법 행위들이 잇따라 경찰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최근에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돼 있는 터널에서 떼지어 운행을 하거나 또 차량을 세우고 내려 기념 촬영을 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5일에는 한 남성이 늦은 밤 차량 운행이 적은 틈을 타 차에서 내려 도로 위를 달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지난해 12월 터널 개통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불법 행위는 모두 10여 건입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여전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만 716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흘 연속 20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자,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경기가 5만 1천여 명, 서울이 3만 9천여 명, 인천은 1만 2천여 명으로 수도권에서만 이렇게 60%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경남권의 확진자 증가가 타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누적 확진자도 이제 460만 명을 넘겼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100만 명 정도 되니까 산술적으로 본다면 전체 인구의 9%가량, 10명 중에 1명가량은 코로나에 걸렸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당초 이달 중순이면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상황이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전국 철근, 콘크리트 업계가 원자재값 상승을 이유로 건설사의 계약 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사상 처음 공사 중단 사태가 발생하자 충청권의 건설업계들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사 중단 사태는 이틀 만에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불씨는 살아있어 건설업계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6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전, 세종, 충청,
한국철근콘크리트연합회를 포함한 전국철근콘크리트연합회는 지난달 건설 원자재와 인건비가 급등해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이유에서 전국 100대 건설사의 하도급 대금 20%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연합회 관계자는 철물과 합판 등 자재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50%, 작업자 인건비는 평균 20%가 올라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계약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며 노무비나 재료비 등 경미한 물가 상승은 감안해 책정할 수 있지만 급격한 인상은 예상할 수 없어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금액 조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회는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고 실제 지난 2일에서 3일 협상 의사가 있다고 확약서를 보낸 27곳 이외의 나머지 기업의 현장에서 공사를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충청 지역 건설업계도 셧다운 파장에 예의주시하며 동향 파악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이틀간 충청권에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렇지만 공사 보이콧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긴장의 끈을 꽉 쥐고 있습니다. 협상에 응한 건설사가 인상률을 낮게 부르는 등 사태가 장기화되면 언제라도 작업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강원 강릉과 경북 울진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충남에서도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 5일 오후 3시 반쯤 당진 송산면 명산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과 산림당국은 헬기 한 대와 차량, 인력 250여 명 등을 동원해 3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는데요. 당국은 조사 감식반을 투입해 화재의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충남 지역에서 공무집행 방해로 13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올해 들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에서는 지난달 3일 애인과 다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멱살을 잡아 흔든 A씨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공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